방송 전에 우리 이승훈 PD께서는 필라테스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선 저부터 궁금합니다. 혹시 필라테스가 무엇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필라테스는 그 몸의 그 유연성을 길러주는 요가 있잖아요. 네, 유연성. 예, 네, 그런 요가. 유연성을 예. 길러주는 요가. 그리고 근육을 그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그 스트레칭 있잖아요. 우리 몸에 네, 스트레칭 네, 쭉 네, 하는 네, 그런 네, 스트레칭 같은 네, 거. 네. 그리고 근육의 힘을 키우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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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그런 장점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요가처럼 스트레칭을 많이 하긴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자세나 체형 교정, 또 근력 운동이 함께 되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은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그 건물에도 보면 옛날에 요가라는 것보다 이제 필라테스가 많이 보이는 게 그런 이유였었군요. 예. 자, 이제 필라테스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인 평생교육원 등록 후 필라테스 교육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나에 대한 질문, 큰 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신청 법인이 있고요. 네, 신청 법인. 네. 그 우리한테 질문 올린 분들이 신청 법인이 되겠죠. 아, 그러겠죠. 네. 네, 그 신청 법인에서는 결국 필라테스 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이 되겠어요. 네, 네. 원래 기존에는 이 필라테스의 이 과세 사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육청에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고 네. 그 이후에 면세 사업을 받으려고 면세 사업. 예, 면세 사업을 받으려고 등록을 한 거예요. 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육 용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교육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네, 네. 그것이 과연 교육청에서는 면세로 전환을 했죠. 다시 그렇죠. 말해서 그 교육 과정을 한 거고 세무서에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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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냐 이게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게 이제 사실관계이고, 자, 그럼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신 그분은 질문과 시편에 올라온 이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좀 화면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어쨌든요. 이거와 관련된 법령하고 사례가 좀 있나요? 네, 관련된 법령과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례 내용으로 좀 보면요. 네. 일단 법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즉 부가가치세법 26조. 예, 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군요, 이게. 예, 예. 아. 그래서 1항에 보면 다음 네.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네, 여기 그 각 호 중에 6호를 보면요. 네.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교육 용역으로서 분명하게 딱 명시가 돼 있네요.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교육 용역이 일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네. 예, 그 중에 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나눠 갖고 적용될 수 있게끔 돼 있군요. 예, 그렇죠. 네. 동법 그 제36조 그 1항에 네. 보면 네.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하고 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네.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아, 지식, 청강생까지. 예, 그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예. 이렇게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네. 그리고 그 잘못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 네. 그리고 일부 이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잘못 알고 알려주는 내용들, 아. 네.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하는 그러한 것들, 답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네네.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해주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자기 추측성과 자기 경험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로.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팩트 사실이 네, 네. 아니라 자신의 의견으로서 이럴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컨설팅을 받는 필라테스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네. 피해를 보지 않을 사항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겠네요. 많다라는 그러겠네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호에 보면요. 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저희 FM 교육방송 소프트웨어 개발본부 FM 소프트웨어 이렇게 질문 내용 남겨주신 이 필라테스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사실관계와 두 번째 지금 정리를 법적으로 아주 상당히 관련 법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이 해당되는 게 그 필라테스도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평생교육법의 그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요? 네, 일단 평생교육법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네.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네, 목적이 좀 간단하게 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군요, 이게. 예, 맞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이 법조 분야의 그 교육과 법조부의 그 일을 하시면서 FM 교육방송 일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좀 법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잘 예를 들어 갖고 실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주니까 저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평생교육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평생교육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정리가 될 수 있겠나요? 네, 평생교육법 제2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2조에 네. 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 자, 거기에 1항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네. 평생교육이란 네.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학력 성인 보완 교육? 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이조 또 보면 2항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에 보면 네.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중에 지금 오늘 주 대상이 되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개인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 법인 뭐 누구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혼란스러워서 좀 잠시 또 한번 부연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연관된 교육 과정에 대한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되나요, 교육 과정은요? 네, 평생교육법 제6조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평생교육의 교육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해서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있다면 그 법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법은 평생교육법에 준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네네.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법을 따른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법에 있다 하면 그 법을 먼저 우선 적용하고 없다 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실시하는 자가 정하고 네.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법이라 하면은 평생교육법 외에 또 예를 들면 학원법 그렇죠. 뭐 이런 거 얘기되는 거예요. 학원법 예. 외에 또
교습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우리가? 뭐 학원법이라든지 네. 기타 다른 뭐 특별법이라든지 네. 법률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 조례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네, 거기 또 조례는 조례 단위로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네. 법이 아무리 작은 법이라 하더라도 네. 그 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먼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얘기했던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의 법 규정이 그런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 올려주신 분이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누리꾼 분들도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네. 오늘 그 이 PD님께서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평생교육 시설? 그 설립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법에 정해놓은 게. 네. 그 관련해서 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법 제 37조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이 나열되어 있는데 네. 이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겠죠.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언론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들, 법인들이 네. 또는 개인이 네. 설립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네. 시민사회 단체 부서로서 설립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필라테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치는 과정이 언론기관의 자격을 얻고 거기에서 부설로서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언론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이 제일 다른 것에 비해서 제일 수월합니다. 이유는 학교를 직접 개인이 설립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뭐 대형 사업장처럼 그렇죠. 직원 수 뭐 100명, 200명씩 데리고 있는 것도 네네네. 쉽지도 않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관해서 37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네. 네, 거기 2항에 보면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네. 나와 있고요. 네. 네, 3조에 또 보면 네.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교육감이라 하면 여기서 교육감이라 하면 지역 해당 그렇죠. 관할, 관할. 예,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네.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죠. 네. 네, 그리고 만약 시면은 시교육청, 서울시면은 서울시 교육청에 그쪽에 또 교육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도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의무 조항이죠. 의무 조항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할 수 그렇군요. 있다가 네. 아니라 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그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네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음.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폐쇄할 때도요. 그렇죠.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설립할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네, 그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신고하여야 되고. 한다. 네, 네. 그리고 의무 조항이 두 개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폐쇄할 때는 교육감에게 신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때는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나 것이 그냥 폐쇄합니다라고 그냥. 예, 폐쇄합니다. 설립합니다라는 것으로 설립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게 용어 법에서는 우리가 깨알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통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네.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언론기관 부설이라고 말씀하신 언론기관도 방송사도 있고요. 또 뭐 잡지나 뭐 주간지나 월간지나 뭐 또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는 게 언론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신문사도 있고요. 네. 방송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언론사에 포함이 되고 뭐 있습니다. 주 단위로 발행하는 또 그 일종의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주간지, 네, 뭐 월간지 이것도 다 신문사죠. 신문. 아, 네, 그것도 신문 그 잡지 발행하는 것도 다 신문에 그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신문사, 뭐 잡지 발행사, 뭐
또는 뭐 방송 이런 네, 언론에 네.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66조에 보면 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1항에 그 보시면 네. 법 제 37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전문 인력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4대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언론기관 부설이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뭐 여기 잡지가 좀 이렇게 제가 앞서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그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하고 혹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방금 전에 이제 뭐 폐쇄할 경우는 이제 통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또 변경 사항에 관련해서 네. 관할 교육지원청에 네. 또 변경 사항 같은 걸 또 신고를 해서 네. 다시 정정을 하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럼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에 따라 등록한 그 언론사들 있지 않겠어요? 네네네. 네, 일간신문, 주간신문, 네. 인터넷신문 네. 및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 잡지를 발행하는 자 네. 이런 식으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잡지도 보면 월간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잡지를 발행하는 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언론사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2항의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네. 네. 처리 절차 및 폐쇄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꼼꼼하게 법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나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거나 또 운영 중인 분들은 다시 한번 또 특히 면세 전환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변경사항 발생할 때는 뭐 당연히 그 변경사항에 대한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별도로 있죠? 네,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그런 이제 처리 절차나 변경 뭐 이런 서식 같은 게 다 있는데 네. 일단 신고 절차를 좀 봐야 돼요. 좀 앞서서 제가 49조를 준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예,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49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원격 평생교육 시설의 신고 절차 등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네, 그 1항에 보면 원격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원격 평생교육 시설이나 또는 네. 언론기관 평생교육 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이나 네. 서류들은 거의 대등 소이합니다. 아, 공통이 들어가는 게 예, 많다는 말씀이죠? 예, 네. 대부분 비슷하고요. 네. 거기에 뭐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방송에서 촬영하면서 저희가 일일이 언급하기는 시간상 그러겠죠. 제약상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FM 방송 FOM 소프트에 들어가 보시면 음.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FM 교육방송 검색하시고 FM 소프트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또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변경사항 발생 끝났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럴 때 그 처리 기간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설치를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네. 일단 언론사를 먼저 저희가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네, 언론사 법적 처리 기간은요 20일이고요. 20일. 예, 네. 평생교육시설 설립 기간은 법적 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 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처리 기간이 30일인데 평일 네네. 기준이겠죠. 네. 네, 평일 기준 30일인데 토일 빼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넉넉 잡아서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의 이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 3주 정도면 보통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처리 기간은 좀 그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제 좀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다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필라테스 면세전환 하면서 부가가치세 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 혹시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이거에 따르게 그 연관되어 있겠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네.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네. 행정처분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부 42조. 네네. 거기서 1항에 보면 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예요. 그럼 영업 정지당하는 건 똑같은 거네요? 네,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네네. 네,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네.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야, 그 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네, 대상이 다만 어떤 겁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내용 좀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네.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네. 네, 할 수 있다가 있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명할 네네.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네, 그렇죠. 앞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꼭 네. 필수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1호하고 네. 4호에 나와 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네. 1호는 어떻게 되나요? 네, 1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짓으로.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분명히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에도 같이 보면은 28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1호와 4호에서는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등록을 취소만 받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만 받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떠한 형사사건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네. 민사가 아닌 네, 형사사건이 네, 나오면 분명히 형사사건은 이제 형법으로 또 넘어가는데 형법상에서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서류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그렇죠. 경우도 네, 있으니까. 네. 어떤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갑자기 막 저 소름 끼칩니다 진짜. 어우.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행정처분 거구나. 받는다는 거에서 네, 그냥 네.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러네요. 네, 행정처분에서 그냥 등록을 취소만 당하면 다행인데 네. 이제 거기에서 담당 공무원들 분들께서 네. 2차적으로 이제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할 경우가 생기겠죠. 아, 그렇군요.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누리꾼분들 그리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필라테스와 연관되어 있는 거 궁금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은 1호와 4호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내용은 아주 제가 소름이 막 끼치네요 진짜. 이 법의 잣대로 이렇게 딱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법이 필요한 거 법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호, 3호, 5호가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자, 2호 같은 경우 보면 네.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미달이라는 거요? 네,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예를 들어서 네. 전문 인력 5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문 인력이 한두 명이 5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네.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담당 공무원을 속여서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런 경우를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또는 건물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법에서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가로치고 용도가 학원으로 최근에 네네. 건축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죠. 네, 일부러 네. 또는 실수로
이런 게 있는데 일부러 하면 고의죠. 그렇죠. 예, 그건 고의범이 되겠죠. 그렇죠. 형법상. 예. 그리고 만약에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잘 그랬다. 몰랐기 잘 때문에. 몰라서 그럼 예. 과실이 되기 때문에 아, 과실범이 그렇군요. 되겠죠. 아. 그래서 만약에 만약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했네 하면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서 당연히 그냥 명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런데 만약 괘씸죄까지 그렇죠. 들어가니까. 실수로 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의도 고의가 아니잖아요. 네, 정상 네. 참작이 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명할 수 있다 해당되겠죠. 아, 그것이 그렇군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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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세 번째 평생교육 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한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한 방법은 뭐 평생교육 뭐가 시설에서 있을까요? 우리가 신고할 때 네. 우리가 제출 서류할 때, 제출 서류할 때 여러 가지 네. 제출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명칭, 네. 또는 평생교육원 설립 목적, 네. 그리고 설치자, 네. 위치, 뭐 시설 설비, 네. 뭐 평생교육사,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 네. 운영 규칙 같은 것도 있고요. 네네네. 뭐 입학, 퇴학 같은 네네네. 규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비 네. 관련해서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학습비를 예를 든다고 하면 교육청에 신고 등록한 학습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인데 13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건 또는 아니죠. 101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100만 100원을 받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부정한 방법이죠. 그럼요. 네, 교육청에 신고한 그럼.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다만 네. 그거 이렇게 신고할 때 거기다가 예외 사항에다가 뭐 할인할 수 있으면서 그것보다 적게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나 네. 신고된 것 이상으로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되겠죠. 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옵션입니다. 옵션. 네, 명할 수 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5호에 보면 네. 제38조의 이를 위반하여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네. 평생교육 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네.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지 않고 안 하면 문제가 자기 된다. 임의대로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법에서 30일 안으로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30일 안으로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거기에 인가라는 것은 허가를 다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든지 거기에 준하는 그렇죠. 신고제입니다. 서류를 좀 제출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만큼 변경했습니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업료가 바뀌었으면 우리가 기존에 100만 원이었는데 130만 원을 받고 싶다. 네. 그러면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받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네. 변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시고 30일 내로 하시고 그 다음에 30만 원 정상적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군요. 않으면 네, 네.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법 제42조 행정처분 거기에서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한 경우 3호에 해당돼서 운영의 정지를 명받을 수 있는 사항까지 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그러면 그 등록할 때 그 교육 과목을 좀 더 여유 있게 이거 할 예정을 해가지고 쭉 올려놓고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이제 앞으로 개설할 것도 있고 뭐 없앨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텐데 그렇죠. 이왕이면은 앞으로 할 것들 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많이 네, 네. 앞으로 할 것을 예측해서 미리 넣어놓으면 좀 편할 겁니다. 그렇죠. 네. 두 번, 세 번 안 가도. 그렇죠. 미리 등록해놓고 뭐 수업 안 한다? 그 문제 되진 않아요. 아, 그러나 그렇군요. 반대로 음. 등록하지도 않은 것을 교육 활동에 한다, 임한다.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러겠네요. 네. 또는 거짓이나 네. 부정한 방법에 해당돼서 하여간 취소를 하여야 한다에 당할 수도 있고 정지를 그러겠네요. 명할 수 있다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가 막 소름 끼치면서 지금 많이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법에라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좀 잘, 이건가 저건가 해서 좀 앞서 우리 이승훈 PD께서 또 주변에 이제 담당한 행정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좀 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지도 감독은, 다음 질문은 이 지도 감독은 좀 어떻게 지도 감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평생교육법 제42조의 2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지도감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42조 2에 네. 나왔다고요. 네. 자, 1항에 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 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또 2항에 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원장님이 되겠죠. 네, 장에게 대표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교육감이 그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자가 되네요. 네, 그렇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보통 1년에 한 번 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실사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현장에 나와서 네. 그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신고한 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 관리 감독을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받고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미리 전화를 하고 언제쯤 방문하겠다라고 사전에 연락을 하게 보통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때 이제 미비된 서류라든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갖춰놔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 감독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언론기관 부설이라는 거에 아까 이제 그 방송도 있고 신문 잡지도 있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로 그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은요. 일단 네.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인터넷 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 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자적 기사 생산, 그렇죠. 자체 기사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발행. 그렇죠. 지속적인 발행 그런 요건들. 그래서 여기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깨알같이 해석하면은 이제 또 뭐 한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 그 홈페이지죠. 뉴스 사이트에 각자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취재한 것을 보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후에 보면 인터넷 신문 사업자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인터넷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신문이란 무엇인가요?라고 이제 제가 좀 질문 드린 거에 신문 등에 관한 지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그 좀 법률적인 그 내용을 좀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인터넷 신문 사업자란? 네, 그 신문 사업자 그래서 인터넷 신문 사업자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 이제 관할청에 등록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서류적으로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구축을 해야 되고. 네, 구축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 FM교육방송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FM교육방송 FM소프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서류와 안내 이런 거 다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질문 게시판에 또 그 문의도 하시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FM소프트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 더 확인하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좀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것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신문을 1항에 보면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하는데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하여야 한다. 네, 의무사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등록하지 않고 기사를 발행한다.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겠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 또한 같다. 등록사항 주소지가 바뀌면 역시나 주소지도 같이 바꿔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통 우리가 여기 해당될 일은 없고요. 보통 이
단체나 이제 자기네들 소속들한테 또는 직원들한테 뭐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제 네. 뭐 회원단체나 이런 그렇죠. 뭐 자기 회원들한테 알리기 위한 거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 이 정보 전달이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얘기하시기 전에 그 방금 전에 주사무소 소재지라는 거는 또 어떻게 뭐 이해를 해야 되나요? 법에서 얘기하는 주사무소라는 거는 뭐 네,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뭐 사무실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 신문 발행하는 사무실 주소가 주사무소. 네, 라고 주사무소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꼭 그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네. 뭐 자가 건물이어도 상관없겠지만 사무실 외부 상가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아니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아니야 된다. 자기 집 주소를 오호. 해도 된다는 것이 그렇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방송 들으시고 보시는 시청자 누리꾼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 아주 굉장히 좀 좋은 아주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다음 그 설립 방법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법이 정해 놓여 있는. 네. 그 신문 및 뭐 인터넷 신문의 명칭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네,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종별 및 간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뭐 인터넷 신문이냐 뭐 일간 신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군요. 보통 네. 인터넷 신문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5호에 나와 있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와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 네.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행소의 소재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발행소의 소재지, 다시 말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사무소라는. 네, 네. 그것이 소재지가 말씀드린 꼭 사무실일 필요는 없다. 네, 가정집에서 요즘에 인터넷 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정집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행 목적과 발행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주된 보급 대상 및 보급 지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급 대상은 네티즌이라고 하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보급 지역은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국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거기다 영어까지 할 수 있으면 뭐 전 세계만까지 가죠.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발행 구분에 이제 무가 또는 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무가지는 말대로 그냥 무료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유가라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가는 돈 안 받고 우리 예전에 무가지 유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안 받고 기사를 보게끔 한다. 그러면 네. 무가가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돈을 받고 하면 유가가 되는데 네. 요즘에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 인터넷 신문 등록 신청서에 그 발행 구분에 무가 또는 유가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를 선택하고 제출하면 그냥 얘기도 하지 않고 다 무가로 바꿔버려서 등록증을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요? 예, 그건 그래서- 아니지. 네, 최근에 저희 저희 회사 고객분들의 질문상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무가가 아니라 유가로 신청했는데 무가로 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자, 이런 네.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터넷 신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기사를 무료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정 뭐 카테고리의 특정 기사는 돈을 받고 할 유료로 수 구독하게 있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뭐라 그랬냐 물어보니까 인터넷 신문은 다 무료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그래요? 근거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또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네. 그것은 무조건 무가로 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분명히 특정 기사에 대해서 애써서 발행한 기사에 대해서 왜 그렇죠. 무조건 무료로 줘야 되냐.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기사에 대해서는 유료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부분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이걸 다시 해석한다면 뭐냐면 내가 무료로 신청해 놓고 그 기사를 돈을 안 받고 발행을 하던 돈을 받고 구독하게 하든 네. 상관없다. 그렇죠. 그런데 무료 이렇게 무가지로 바꿔놓고 무가지로 해놓고 나중에 특정 기사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으면 불법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좀 시정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잘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인터넷 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정말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는 거 있지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값어치 있게 좀 하려면 그건 충분히 그런 유가지로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 진행해 주시죠. 네. 네. 그다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인터넷 필요하죠. 홈페이지 주소 네. URL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 URL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영문 도메인이든 네. 한글 도메인이든 불문합니다. 네. 인터넷 신문 설립 방법이나 절차까지 좀 다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FM 소프트에 들어오시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게시판에도 그렇고 보내주십니다. 정말 좋은 내용 잘 봤다라는 내용 가끔 봅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FM 소프트 들어오셔서 이 부분 인터넷 신문 쉽게 참관하기 이 내용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법률적인 내용, 법 공부를 참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문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럴 경우는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네,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인터넷 신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적 처리 기간이 20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20일이 걸리는데 네. 신청서를 내면 어떤 그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라는 것이 네. 제 구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로 이제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우리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내줘야 된다라고 있다고 그랬죠. 네네. 의무적으로 해서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반대로 의무적으로 내줘야 되지만 반대로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네, 그것이 네. 이제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각호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데. 네, 그 각 호를 좀 보면요. 네. 1호에 보면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다 하면 기사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 지금 최근에 네. 모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현지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한 것이 최근에 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인 보도이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보도였는데 현지 상황이나 어떤 실체적 내용을 좀 더 파악할 필요는 있었고요. 네, 이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아닌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6개월 이내에 기사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기사를 발행하지 않고 많은 인터넷 신문사들이 등록 신청서를 받아놓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네,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 모 언론사에서도 인터넷 신문사를 내놓고 뭐 20일이면 다 받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를 창간해 놓고 모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내용도 나와요. 네, 네, 협박하면서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고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뭐 기타 다른 뭐 그 협박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률 사항이 있겠지만 그건 형사적인 별다른 또 다른 문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직권 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문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직권 등록 취소. 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기사를 발행하지 않으면 직권 등록 취소가 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취소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시나 이것도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또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벌금까지 물게 됐습니까? 네, 과태료 벌금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사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건 뭐냐면 6개월이 지나서 1년 동안 결국 방치가 되고 있다. 아예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미리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 우리 FM 교육방송 FM 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본부 FM 소프트의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1대1 문의에 대한 답변, 필라테스에 대한 운영 시 부가가치 면제되나 전반적인 내용, 법률에 대해서 법으로 쭉 좀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이게 전체에 대한 내용, 요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법 관련해서 저희가 뭐 상세하게 쭉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면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고 입증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말로만 이제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네. 제일 중요한 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방법까지는 알았어요. 네. 그리고 뭐 처벌받는 과정도 이제 들었고 네.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신고해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필라테스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죠. 네. 그럼 이게 정말 과세일까 면세일까? 이것이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면세에 해당되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네, 네, 거 그 네, 중에 하나가 네. 평생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해서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시가 돼 있네요,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법률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아, 그런 겁니까? 네, 이 법령 해석은 네. 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건데 네. 예, 그런 관련 법령에 쭉 보면은 이게 쭉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 유형을 제공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뭐예요? 네. 또 핵심도 핵심이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인터넷에 그 정제 정보가 아니죠. 인터넷에 뭐 그 잘못된 정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인데 가짜같이, 가짜인데 진짜같이.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네.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특히 일부 세무사 분들께서 저한테도 전화 와서 많은 질문들을 해요. 네, 네. 오히려 뭐 제가 세무사분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세무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있어요. 수 있죠, 뭐. 예,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도 질문해보고 다른 세무사분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겠죠. 뭐 또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가 나오는데 네. 사실 그거는 너무나 그 협소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자기의 의견에 확대 해석한 의견이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케이스 바이 됩니다. 케이스인데 네, 네,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처벌받은 상황이면 그 왜 처벌받았는지 그 그렇죠.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다 뭐 카더라 통신이죠. 네, 카더라 그런 통신. 카더라 네. 예, 카더라 통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카더라 통신을 보고 검색해본 네티즌들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고 평생교육원 설립하고 필라테스 면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 받았나 보다. 이거 편법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마치 그럴싸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지방 곳곳에 있는 또는 일부 그 세무사분들께서 컨설팅 할 때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면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걸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면세로 될 수 있음에도 못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당사자는 참 얼마나 참 알고 나면 속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정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객관적인 정보는 일반 이런 사설 기관에서 들을 것이 아니고 네.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인 컨설턴트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길 권해드리고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참고만 하시되 네.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각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도 네. 다 그 각 세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평생교육법, 신문법 네. 이런 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네. 그렇다고 하면은 자 면세로 전환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면세가 나와 있는데 네. 기존에 필라테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과세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면세 냈는데 다른 평생교육원을 내지 않은 일반 기존의 필라테스 체육시설이죠. 그렇죠. 네, 그건 그런 체육시설, 거기 운동하고 그런 데잖아요. 네네. 체육시설은 과세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네. 똑같은 필라테스, 여기는 평생교육원으로 부설로 해서 네, 언론기관 부설로 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한 필라테스 평생교육원이에요. 그럼 그렇죠. 같은 필라테스인데 여기는 과세, 과세가 여기는 되고. 면세,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세를 부과하는 그런 어떤 과세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럴 경우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그러겠네요. 네. 면세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면세 사업자 등록증까지 면세가 나왔어요. 교육 영역을 제공하는 네, 걸로 형식적으로는 해서. 그렇죠. 그런데 네. 운영상의 실질적인 내용은 일반 필라테스랑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체육시설과 이게 똑같이 핵심이에요. 네네네. 아까 그러겠네요. 그 세무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카드라 통신이 아닌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좀 더 부과하자고 하면 운영까지 형식이 아닌 운영까지 지도 들여다봐야 내용까지 된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단순 운동 시설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원분들은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공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게 미비하거나 잘못됐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나 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해서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네.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갖추고 운영 규칙을 첨부해서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 규칙에 따라서 필라테스 네.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라고 네,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필라테스 교육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누리꾼분들 그리고 필라테스와 연관돼서 일하시고 계시는 관계 종사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FCN FM 교육방송 소프트웨어 개발본부 FM 소프트웨어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1대1 문의 중에 평생교육원 등록 후 필라테스 교육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에 대해 전문가인 FCN FM 교육방송 교육 및 법조 전문가 이수근 PD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토킹 어바웃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또 다른 질문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FCN FM 교육방송 토킹 어바웃은 다양한 분야의 해당 전문가분들과 함께 콘텐츠 네트워크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언론 매체입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활동에 대해 방송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드리기 위한 방송이며 동시에 그 분야의 정제된 정보의 집단지성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알차고 양질의 정제된 정보로 집단 지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드릴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